자, 그러면 먼저 단면 황삭 작업까지 끝냈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에, 자, 이쪽 영역, 두 번째 외경 황삭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경 황삭. 자, 경로 확인 창은 닫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공의 종류는 자, 가공 툴패스에 보면 여기 보면 에서 선반 퀵 황삭 가공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서 황삭 가공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퀵 황삭 가공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황삭 가공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1번, 얘가 1번이고요. 얘가 황삭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또는 2번 중에서 하나를 쓸 건데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첫 번째 퀵 황삭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퀵 황삭.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선반 퀵 황삭 가공 경로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진입점을 선택하거나 해서 내측 윤곽을 체인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체인 관리자의 선택은 부분 체인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디폴트로. 그래서 첫 번째 도형, 여기 있는 원호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원호의 중간점에서 위를 클릭하냐에 따라서 또는 그래서 아래쪽을 클릭하냐에 따라서 출발점이 달라져요. 자, 여기서는 아래쪽 부분을 클릭을 해줘야지만 여기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위쪽을 클릭을 하면요, 그래서 절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 봐요. 가게 됩니다. 그러면 초록색 화살표가 출발을 나타내고요, 빨간색을 끝을 나타냅니다. 자, 이럴 때는 리버스 방향 전환 아이콘 눌러서 반대 방향으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초록색이 출발이고요, 빨간색을 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를 선택하시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직선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 라인을 쭉 따라가서 체인을 따라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공 영역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공구는 기존에 있는 1번 공구 가지고 그대로 해서 외경 황삭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공구는 1번 그대로 두고요. 자, 그러면 이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송은 해서 회전당 이송은 0.2로 갈게요. 그 다음에 주속은요 180. 자, 여기 있는 선택 방법에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값으로 둘게요. 자, 얘가 주속이니까 절삭 속도, 그 다음에 RPM은 직경에 따라서 가변이 되고요. 이때 이송하는 속도는요 회전당 이송이고요, 1회전을 할 때 0.2mm씩 이송한다고 보시면 돼요. 절삭 이송. 그 다음에 절삭류 사용은요 지금 현재 오프 상태입니다. 갈로하고 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콜렌트를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항목에서 오프로 되어 있는 부분을 ON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확인. 자, 홈 포지션은 앞에 단면이랑 같은 곳으로 정의할게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직경은 100, 그 다음에 길이도 100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반 퀵 황삭 속성 창에서 두 번째 퀵 황삭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경로 형태, 가공 형태는 외경 가공, 삼각형 클릭을 하면요 내경 가공도 있고요,
단면 가공 앞쪽 있고 단면 뒤쪽 작업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디폴트로 두면 돼요. 자, 그러면 길이 방향으로 절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외경 황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황삭 가공 간격이 있습니다. 절입량에서 2mm. 자, 절입량은 2mm씩 절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경에 대한 여유,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여유, 그냥 디폴트로 0.2씩 두겠습니다. 전체 형상에 따라서 직경이 여기죠. 길이 방향은 이쪽입니다. 0.2 살을 남겨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입량이 있어요. 진입량. 자, 외형에서부터 여기 앞에 단면 작업했을 때 여유 0.2만 살이 남아 있어서 진입량은 따로 없어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단면 절삭을 가공을 안 하고 바로 외경 황삭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앞에 살이 3mm 남아 있다. 그러면 이 3mm가 여기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진입량에다가 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진입량 있고요. 그래서 복귀량이 있습니다. 여기가 진입량, 여기서 빠져나가는 복귀량이 있는데요. 현재는 제로로 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진입량 복귀량은 단면 절삭 없이 작업하는 거로 한번 패턴을 바꿔서 따로 비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진입복귀가 있어요. 자, 진입복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진입복귀 사용은 체크되어 있습니다. 진입복귀 사용하지 않겠다 해제하면요. 그래서 공구가 이 근처까지 도형 있는 데까지 0.2mm 접근을 하게 돼요. 진입량이 제로 있으면 0.5 찍는 겁니다. 쿵 박아요. 그래서 진입복귀는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입은 이렇게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이 원호가 시작되는 곳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근하기로 하겠습니다. 진입은 이렇게 접근하고 그 다음 빠져나가는 복귀는 여기서부터 수직하게 빠져나갈게요. 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진입,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복귀. 이때 진입 길이는 그래서 2mm, 그 다음에 복귀하는 길이도 2mm. 진입 각도는 왼쪽으로 접근 오니까 180도, 그 다음에 복귀는 위로 빠지니까 90도로 빠지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입 슬러시 복귀라는 이 부분을 글씨를 마우스로 클릭하면요, 진입 복귀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진입 설정, 두 번째 탭 복귀 설정이 있습니다. 먼저 진입 설정에는 고정 방향 안함으로 했을 때는 사용자가 선의 각도를 마우스로 포인터로 클릭해서 마이너스 135도로 진입을 하겠다, 마이너스 90도로 진입을 하겠다, 플러스 90도로 진입을 하겠다, 플러스 135도로 진입을 하겠다, 45도로 진입을 하겠다, 마이너스 45도로 진입하겠다, 포인터를 클릭해서 사용자가 진입 각도를 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160도로 진입을 하겠다 할 때는요, 이럴 때는 회전 각도가, 자, 요게 선의 각도가 45도라 되어 있는데요. 그럼 160도는 클릭하는 곳이 없습니다. 요게 포인터가 45도 간격으로, 이럴 때는 직접 사용자가 160도 입력을 엔터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나는 200도로 접근하겠다, 각도를 직접을 입력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용 범위는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180과 플러스 180만 쓸 수 있대요. 그러면 180도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200도라고 했습니다. 200도.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180도, 20도 더 내려와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각도는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먼저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자,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3시 방향이, 여기가 0도입니다, 0도. 그래서 0도에서 여기는 이쪽으로 플러스 각도 45도, 그 다음에 플러스 90, 플러스 135, 플러스 180도 쓰거나, 또는 아래쪽 0도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35도, 마이너스 180도. 여기는 플러스 180이든 마이너스 180도 같습니다. 그럼 내가 플러스 200도라는 것은 아래쪽을 향하니까 180에서 빼면 마이너스 160도가 플러스에서 200도랑 같은 위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용 범위는 0도에서부터 플러스 180도, 0도에서부터 마이너스 180도 범위를 값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값의 범위는, 자, 그러면 각도는 18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는 길이는 2mm. 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귀는 제가 90도로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 있는 12시 방향 포인트를 클릭하면 90도고요. 그때 길이는 2mm.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형태는 컴퓨터가 되고요. 보정 방향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공구 절삭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인서터 팁에 노즈알, 그래서 원형으로 이렇게 노즈알이 있는데요. 이 노즈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의 오른쪽으로 빠져서 가공하는 겁니다. 참고로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가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작업은 하면 안 되지만은 공구의 인선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인서터 팁이 아래쪽으로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요거 인선 노즈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의 진행 방향, 왼쪽으로 진행했을 때 오른쪽 빠지는 거, 그러면 주로 외경 가공에 사용을 하고요. 인선 보정 위치를 라인의 왼쪽, 아래쪽이 왼쪽입니다. 진행 방향의 인선 보정의 위치가 왼쪽. 그러면 요거는 내경 가공할 때 사용하고요. 외경은 에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이 외경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내경 가공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외경 절삭이니까 보정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재료 외곽 인식 기준인데요. 재료 인식을 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 인식 안함. 자, 재료 인식을 안함으로 하면 지금 우리 재료 영역을 설정했는데 여기 전체적인 소재 회색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재료 인식이에요. 근데 안함으로 해도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가공 부위를 이걸 인식을 못하냐? 아닙니다. 재료 인식을 안함으로 해도 체인으로 잡았던 영역이 이렇게 돼요. 자, 재료 인식을 안함으로 해도요. 지금 시작 체인이 요거예요. 원호. 그 다음에 끝 체인을 요거로 잡았기 때문에 도형을 요걸 인식을 해요. 예,
원호 도형 선택한 거 이거 인식을 합니다. 자, 체인으로 자, 여기 있는 도형 아이고야. 자, 재료 인식을 안함으로 하면 여기 있는 도형 이 범위를 자동으로 체인으로 잡았는 영역을 인식을 합니다. 단 여기에 남아있는 0. 단면에서 가공 여유 0.2는 인식을 안 해요. 자, 재료 인식을 안함으로 해도 체인 영역은 범위는 나와요. 이 부분 안함으로 해도요. 그러면 안함으로 해도 체인의 시작과 체인의 끝을 가지고 가공 범위가 결정이 돼요. 참고로 여기 0.2는 인식을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게 단면 절삭을 안 하고 가공하면 여기서 4mm가 인식을 안 하니까 어떻게 여기는 충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자, 재료 인식은 재료 외곽 인식 기준에 재료 인식을 안 해도 체인의 시작과 끝은 범위는 결정이 돼요. 그래도 가공이 됩니다. 재료 인식 안함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툴패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깎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재료 인식을 안 해도 체인의 시작과 끝은 범위는 돼요. 0점이 남아있는 이 부분은 진입해서 앞에서 가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들어갈게요. 아니, 그 한국에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경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퀵 항사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자, 조건에 대해서 보면 먼저 해서 여기 보면 항사 가공 간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사 가공 간격은 바깥에서 그래서 여기 사이 간격 툴패스하고 툴패스 사이 한 번에 깎는 절입량이에요. 2mm씩 절입을 해서 가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해서 자, 퀵 항삭의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자, 스텝의 S 자, 요거는 단면에서 날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G00으로 여기까지 와도 됩니다. 그리고 S 접근해서 진입 절삭 그 다음에 90도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절삭 그래서 여기는 2mm씩 깎는 겁니다. 쭉 계속 붓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2mm씩 해서 이제 이만큼 가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조건에 다시 들어가 보면 재료 인식을 안 해도요. 그래서 요게 영역은 체인과 범위, 체인의 시작과 끝을 범위를 인식을 해서 그래서 재료 영역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2mm씩 절입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전체 선택을 하고요. 가공 경로 그룹을 선택하면 그룹 안에 있는 툴패스 1, 2가 선택이 되고요. 또는 해서 툴바에서 전체 작업 선택 아이콘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G코드 G2를 눌러 주겠습니다. G코드 자, 여기 있는 G코드를 눌러서 기본 포스트는요, 그래서 기계에 따라서 여기서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G코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NC 파일을 생성할 거니까 여기 앞에 라디오 박스가 체크되어 있으면 되고요. 확장자는 자동으로 NC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름은 CAD 파일 이름 그대로 쓰고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러면 마스터캠 편집기가 실행이 되고요.
자, 먼저 프로그램 번호는 그래서 기본은 0번으로 되어 있네요. 0번. 자, 여기는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은 0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주성문.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성될 날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파일의 위치 경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알루미늄 2024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재질 선택 따로 얘기 안 했지만 디폴트로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재질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단위는 G21 미리 단위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성문에 보면 공구가 툴넘버가 1번이고요. 보정번호 1, 옵셋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1번 공구에 대한 정보는 외경용 항상용 공구고, 그래서 우승수 0이고 80도 각도짜리고, 그래서 인서터 팁에서 형번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G0 그리고 T0101 해서 처음에 오는 거는 툴체인지 하고요. 평면 설정은 따로 안 해도 되는데요. 여기는 그냥 평면도 나와 있어요. G97. 자, 여기는 이제 G97이 나왔는데 RPM이 나왔는데 따로 정의는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속 일정 제어를 쓴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는 기본 포스트에서는 RPM이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거는 필요 없어도 되는데 일단 제가 살짝 지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G0으로 해서 공작물 좌표계 G54 기준으로 해서 공작물 근처로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절삭률을 뿌려줍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보면 G50 최고 회전수 정의. 이거는 첫 번째 공정 단면 절삭에서 최고 회전수가 정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G96, 그 다음에 S는 180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송이에서 회전당 이송이니까 G코드 G99. 그 다음에 이제 요때 F가 G99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G1로 그 다음에 직경 X-1.6만큼 단면 절삭을 하는데 그의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단면 할 때 이때 F는 0.25 기본가. 그 다음에 G0으로 여기서부터 2mm 후퇴합니다. 그 다음에 G0 모달돼서 직경 위치로 빠져나가고 다음 절임량으로 작업을 하는데 제로가 아닌 거는 그래서 가공률 0.2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G01로 다시 직경 방향으로 단면 절삭을 합니다. 그 다음에 G0으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이에 G50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자, 요거는 따로 정의는 안 됐지만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앞에 G97도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데 자동으로 들어간 거는 그래서 기본 포스트에서 이게 따로 정의를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포스트에서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는. 자, 기본 포스트에서 이게 끝나는 위치에서 그게 정의가 돼 있었습니다. 요게 최고의 전수가 한번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G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절삭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공구는 같은 공구다 보니까 두 번째 공정이에요. 자, 요거 다음부터는 그래서 G0으로 직경으로 접근하고 Z 위치 가고요. 그리고 나서 G01로 절삭을 합니다. 얘가 진입이에요. 진입. 그리고 길이 방향으로 Z-39.8까지 절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가고요. 복귀. 이것도 복귀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는 이게 진입이에요. 2에서부터 제로까지가 G01로 제로가 하는 게 2mm 진입. 그 다음에
요거는 직경 54에서부터 직경 직경 50에서 직경 54로 가는 거는 이거는 복귀에 복귀. 2mm니까 직경 치료하면 4가 돼요. 그 다음에 지공으로 후퇴한 다음에 다음 절임량으로 지공공으로 접근하고 진입을 하고 지공일로 그 다음에 절삭을 하고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G코드를 보면 다 절삭을 하는데 퀵 항삭 파라미터에서 절삭을 하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경로가 있죠. 이렇게 노란색은 지공공, 하늘색은 절삭 이송 지공일이에요. 여기 코너에서 원호도 있으면 원호 절삭도 자동으로 나오고요. 자, 이런 게 지공공과 지공일이 동작이 다 좌표가 계산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요. 자, 그러면 툴패스를 숨겨 보겠습니다. 자, 선택은 1번 공정, 2번 공정 다 선택되어 있는데요. 단축키는 Alt T 누르면 툴패스를 숨길 수 있고요. 다시 Alt T를 누르면 툴패스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또는 아이콘, 자, 선택된 자극 가공 경로 표시 전환을 눌러서 툴패스를 숨기거나 다시 툴패스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를 이용해도 돼요. 자, 가공에는 형태를 보니까 도형에서부터 살짝 떨어지면서 가공했어요. 그래서 여기의 여유는 0.2mm, 단면 작업에서 가공 여유 0.2가 살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킥 황삭에서 가공 여유, 그래서 직경에 대한 여유 0.2, Z축에 대한 0.2 여유가 있어서 자, 여기까지가 해서 단면 황삭과 외경 황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0.2를 마무리해서 가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정삭 작업을 합니다. 0.1을 전체적으로 훑어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정삭은 마찬가지로 퀵 정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정삭이 있습니다. 자, 정삭은 두 번째 퀵 항삭 아래 있는 에서 퀵 정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삭도 있습니다. 자, 요번에도 그냥 퀵으로 갈게요. 정삭, 퀵 정삭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번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자, 공구는 목록에 있는 공구 중에서 21번을 선택할게요. 21번에 보니까 그래서 인서터 각도가 35도짜리입니다. 자, 여기 있는 21번 공구를 선택을 할게요. 자, 선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선반의 털에서는 21번이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툴 넘버가 21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얘를 좀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털에서 다음 털에서 2번에 장착했다. 그러면 얘를 2번으로 쓰면 되고요. 주로 이제 그래서 통상 외경은 홀수로 13579로 가고요. 내경 가공은 그래서 짝수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2번 말고요. 요번에는 3번으로 수정할게요. 툴 넘버 3번이고요. 옵셋 번호 3번입니다. 스테이션 번호는 굳이 3번으로 안 바꿔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송 속도에서 0.1, 그 다음에 주속 200으로 갈게요. 절삭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갈로 별이 없습니다. 지금 절삭류 사용은 선택이 안 되어진 거예요. 쿨렌터 눌러주고 첫 번째 플로드를 ON으로 한 다음에 홈 포지션은 앞이랑 동일하게 사용자 정의에 정의를 버튼 누른 다음에 직경 100, 그 다음에 길이도 100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퀵 정사 파라메타 가면 돼요. 자, 퀵 정사 파라메타 가고요. 여기서 정사 가공 간격은 횟수가 한 번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공 여유가 0.2가 남았는데 나는 0.1씩 두 번에 가공하겠다. 만약에 그러면 가공 횟수에서 두 번 주고요. 이때 가공 간격은 0.1을 주면 0.1을 평상에서부터 0.1 옵셋을 시켜놓은 다음에 전체 0.1을 한번 훑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1을 또 가공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횟수가 여기 2개 이상일 때 이게 가공 간격이 의미가 있어요. 여기 횟수가 한 번일 때는 이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값이 있던. 자, 그리고 나서 진입. 자, 진입 복귀에 들어가서 진입은 180도 2mm 그대로, 복귀는 90도로 빠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2mm 주고 확인을 한 다음에 따로 확인을 하고요. 그래도 툴패스가 만들어져서 깎였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 볼게요. 퀵 정사 공정을 선택을 하고, 참고로 여기 있는 아이콘 눌러서 경로 확인을 해도 되고요. 퀵 정사에 보면 이렇게 접기,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누르서 펼치기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공 경로라는 부분을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도 해서 경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홈 포지션 위치에서부터 S 여기까지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S 진입 2mm, 그 다음에 S 위쪽을 쭉 훑고, 그 다음에 S 이렇게 전체 형상을 훑으면서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 2mm 90도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S 하면 홈 포지션 위치로 돌아가요. 자, 앞에 공정은 에서 퀵 황삭에서는요, 체인으로 가공 범위를 결정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가공 범위를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작업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디폴트 설정 값을 볼게요. 퀵 정삭의 조건을 클릭을 해보니까 여기서 정삭 윤곽에 도형을 이용해서 체인으로 범위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작업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 퀵 황삭을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양을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가공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삼각형을 선택을 해서 기존은 퀵 황삭에 작업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체인으로 선택 없이도 앞에 황삭, 여기 있는 황삭을 쓰고 나서 이걸 쓸 때는 이게 선택했던 도형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정삭에서. 이렇게 바꿔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작업 내용을 저장을 하고요.